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정책적인 이슈,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또 등락이 오고 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나름대로 무난하게 한 주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미국 증시가 또 크게 흔들렸고 트럼프가 입을 또 한 번 열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애플에 대해서 모든 애플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된다. 아이폰 생산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과의 논의 성과가 지금 없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관세에 대한 뭔가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도 그 여파의 타격을 받은 만큼 다음 한 주 국내 증시의 향방도 잘 가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명품 투자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1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이렇게 잘 끝났는데 어떤 섹터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였을지 큰손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섹터 나와 있는데요. 로봇, 원전, 코로나 관련주, 우주항공, AI 전력 섹터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봇 섹터가 이번 주에 잠깐 또 반등을 시도했던 것 같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된 장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옥석 가리기도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할 만한 분야를 좀 골라왔는데요. 먼저 이제 로봇은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로봇, A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A로봇이 엔비디아가 이제 직접 투자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아무 기업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직접 상을 줬대요. 그렇게 되면 전에도 이렇게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AI 기업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2조다 몇 조다 이런 얘기 남에 따라 AI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필요사 AI가 되겠죠. 현재 이 부분도 향후에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해외 쪽에서의 그것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는 개념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며 로봇 기업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아침 초반에 DIC 같은 경우도 장중에 5%, 6%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일단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종가로 밀렸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나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일단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죠.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대다수인데요. 웬만하면 적자 기업들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차트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신고가 형태를 띠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 따른 기대 심리가 좀 작용되며 주가가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물량 출회 보유해수 물량에 대한 물량 출회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고려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실적이 적자며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 있는 DIC 같은 종목들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DIC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로봇에 대한 아틀란스의 핵심 부품, 관절 부품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평가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저PBR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도 추세적 흐름 봤을 때 매출의 흐름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작년도 살짝 조금 줄었지만 비슷하죠. 추이가 증가 추이 속에 있는 형태이고 규모 자체가 166억 원의 단기 순이익. 크죠, 규모가. 그런데 이런 기업이 저PBR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에 놀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2,000억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월봉 차트가 대량 거래가 빵 터지고 돌파가 됐어요. 소화 거치고 나서. 그러면 부품 공급에 대한 논의 중이니까 현대차와 함께 만약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 방향이 상승 초입인 만큼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저는 DIC 위주로 로봇 관련주를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원전주를 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새 신고가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예정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전이 시작해서 이슈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신규 원자로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핵 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공화당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28년도까지 착공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혜택을 조항을 유지한다. 그럼에 따라서 국내 원전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바로 국내 원전주에 아무래도 미국과의 원팀으로서 한미 원팀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전 사업이죠. 뉴스케일 파워 바로 이제 설계를 바로 이제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을 또 주도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로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윈윈 전략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호재가 나온다면 한국의 원전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고평가 속에 있어요. 그것도 12개월 예상 실적이죠. 향후에 1년 후에 대한 예상 실적에 12개월 포워드 실적이니까 64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일단은 근데 이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뭐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고요. 약간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심각하게 확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과 함께 신고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제가 차트에 대한 위치 포인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로서 대통령도 방문했죠. 그리고 체코 혹은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문할 정도로 국내에서 최고의 1인자로서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기술도 잠깐 볼까요?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 자체가 그동안의 강세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적자. 자, 원전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다면 우리기술은 시장에서 테마성을 갖고 올라는 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순간적인 급등의 테마성을 갖고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기술 기술적 차트상에서 매수 포인트가 잡혀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날도 주가의 움직임이 종가상 12%까지 올라갔고 장중 21%까지.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적자 그리고 또한 부채 비율이 130인데 유보율은 38%. 좀 부실하다. 기업이 좀 부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우량 기업의 슈어소프트테크를 보았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강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보세요. 월봉 차트상 주가가 신저가로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매년 매출의 증가 추이를 보이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과 증가 추이 속에 100억대에 대한 이익이 난다면 저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실 기업들보다는 양호한 형태 속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원전주를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초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실제 매수할 만한 위치가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살펴보면 진짜 두산에너빌리티가 치솟았잖아요. 신고가 경신에 내면서 무거운 종목이 정말 가볍게 올라주는 모습 나타냈는데 그 후발주자로 슈어소프트테크도 눈여겨보자라는 관점 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잠시 뒤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는 코로나19 관련주 나와 있는데 코로나 진짜 어느 때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주가를 움직이는 거 보니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사실은 진짜 단발성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코로나 만약에 예전처럼 팬데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매매를. 그게 바로 주식 매매라는 건데 주식 투자와 주식 매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자나 부실주 자제하시고 투자 관점에서 갈 수 있는 글로벌적인 성장 산업과 가치가 있으면서의 성장, 안정적인 실적 저평가면서의 미래가 기대가 있는 이런 것을 매매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낮겠죠. 제가 왜 명품 투자법이 이번에 정말 이름과 똑같이 명품 투자법이라는 것이 정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니까요. 오셔갖고 꼭 구경하시고요. 일반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그게 다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것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중화권에서 코로나 된 재확산, 하지만 제한된 일시적 강세 가능성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 통계상 봤을 때 어떤 큰 사건은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가 20년도 불에 또 우리가 또 탄생이 됐죠. 일이 일어났죠. 10년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주글라 파동 이론에 의해서 한 10년 주기인데요. 지금 몇 년 안 지났거든요. 또 큰 게 터진다. 다시 팬데믹에 다시 뭐 세계 경제가 아수라장인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고 현재 한번 그때 코로나 겪음에 따라서 또 내성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많은 준비를 해와서 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예방 차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예전처럼 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가 진원생명과학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은 또 적자입니다. 자, 이런 거는 한 번에 어떤 이슈가 형성돼서 순간적인 단기 테마성에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근데 나중에 진짜 팬데믹이 왔다.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이미 시세 분출과 함께 주가 움직임 자체가 한 번에 시세가 나왔던 것은 다시 한 번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고, 보통 또 신저가 속에 내려간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량 거래가 이걸 넘어가는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는 뭔가 팬데믹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세력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뭐 5위선 기준 내지 분차트를 기준 가지고 짧은 대응을 병행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다.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매매 방법은 그런 식의 매매 방법이 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세스 바이어도 좀 잠깐 볼까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적자예요. 그나마 좀 매출이 좀 규모가 큰 편인데 근데 이렇게 감소 추이 속에 있는 분야는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증가 추이 속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주에 대한 매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이 이제는 우주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미사일이 우주에서 발사가 된다는 거죠. 바로 트럼프의 야심작 골든돔 미사일 방패를 우주에서 세운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슈가 터진 것이 네 번째 누리호 11월 달에 발사를 하는데 이게 재사용 발사체 지속적인 추진한다는 것이 최근에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발사 그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재사용에 대한 발사체 이야기가 나왔었죠. 성공했죠. 젓가락
약처럼 이렇게 다시 발사체가 돌아가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추진한다. 그래서 기대감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우주 산업에 대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남에 따라 그 기대감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서울대와 우주 발사장 건설 위한 R&D 시설에 대한 구축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남에 따라서 우주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 발사장 자체가 우주 후방 산업에 대한 핵심 분야로서 우리가 또 발사장 관련주에 대한 삼성물산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한 번에 강한 상승 나면서 12.8% 굉장히 큰 폭의 강세가 나왔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N자 상승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N자 상승의 초입. 그래서 월봉상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나왔고요. 또는 가격이 저퍼 형태를 띠면서 저PBR 싸죠. 저평가 속에서 상승 초입. 모멘텀도 있고 수급을 잠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강한 자금이 들어온 만큼 기관들의 특징은 연속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성 흐름은 강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을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뭐 반드시 간다라고 또 표현하기에는 약간 수급이 맞지 않은 만큼 5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 갖고 꾸준한 관심을 갖되 단기는 5위선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장기적 흐름을 이어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이 꼭 나쁘지만 않은 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게 될 경우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많은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발표 속에서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설 분야가 되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 특히 삼성물산에 대한 움직임 내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원전건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적인 성장 산업에 한국이 선두업체에 있는 분야의 건설주, 현대건설 내지 삼성물산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중소형 건설주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I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한글과 컴퓨터가 제가 AI 쪽에서 항상 관심권에 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2000년도에 코스닥이 2900선을 갔다 그랬죠. IT 버블이 나타난 시점 2000년도입니다.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이 되겠죠. 그 당시에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셋째도 AI요. 바로 손정희 회장의 발언 때문에 AI의 인터넷이요, 그다음 인터넷이요. 지금 AI를 강조하고 있고요. 첫째도 인터넷, 둘째 인터넷, 셋째 인터넷. 그때는 인터넷, 지금은 AI. 그래서 인터넷 쪽의 버블, 우리 인터넷 없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저도 지금 인터넷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과거가 예전 돌아보면 한 20년, 30년 전을 돌아보세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게 A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최근에도 젠슨학이 이야기 나온 것이 AI 생태계 확대가 될 것이고 또한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컴퓨터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 AI인데요. 가격적으로 저평가 속에 있는 AI가 좋다고 그랬죠. 저퍼, 저PB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평가 속에서 월봉 초입에 있는 한국컴퓨터에 대한 매매를 꾸준하게 5개월선 내지 20개월 이평선 가지고 흐름을 타되 근데 장기적 기준 타되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일봉 기준을 가지고 항상 기준은 장기로 이어가다가도 일봉이 급등하면 일봉에서 5위선 기준을 가지고 단기적 대응한다거나 생명선의 22선 대응하되 그게 깨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폭등해서 약세가 나오면 그때는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지지권이 깨진 다음에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요. 지지권을 기준 가지고 하다가 이역도가 벌어지면 지표가 과열되면 혹은 약세가 나오면 대응봉 그럴 때도 매도가 되겠죠. 이러한 22선 기준 갖고 이어가면서도 그런 어떤 약세 시점 나올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I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전력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한 주 준비를 해봐야겠죠. 현재 댓글에도 다음 주를 걱정하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맞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명품투자법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금 감세한 바로 이제 하원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일단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다소 진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이 그래도 완만하게 움직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단기 흐름은 어떤 흐름을 보겠냐면 제가 요 바닥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이냐 고점이냐 바로 명품 투자법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고점과 저점은 다 잡아들고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2월 달에 하락이 될 변곡점도 들으면서 특히나 사락 반전이 주봉에 나왔죠. 3개짜리입니다. 그럼 길게 주가는 빠진다. 월봉상 2월 달에 하락 신호 찍어드리면서 조정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 달 여기죠. 요때 4월 달 4월 7일, 4월 8일 그때 바닥 신호가 나왔다면서 일봉 보면서 바닥을 잡아들였어요. 주봉상 요 바닥 신호가 나면서 이제 저점이 왔다. 일봉이 딱 저점이 왔을 때 저점 잡아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선취매성으로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와서 바닥에 왔으면 특히 제가 이 4개가 바닥 들었을 때 주가가 바닥을 거의 다 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명품투자법에서 새롭게 만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상승의 추세가 딱 이탈이 되잖아요. 추세가 이탈이 딱 되고 나면 추세 이탈 후에 요 길이만큼의 조정 길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꼭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저 길이에 비례해서는 짧죠.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1차, 2차 가능성도 있어요. 내려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외바닥이니까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점이 있으니 만약에 요 일봉에서 22선 내지 요 20주 이평선에 대한 흐름이 깨진다거나 혹은 뭐 5주선, 20주선 혹은 60개월선 지지권이 이런 게 깨지면 이평선 깨지면 요 빨간색 선 있죠. 그래서 빨간색 선에 60개월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60주 그때는 N자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생명선인 22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따라 국내 증시 연결을 볼까요? 현재 일봉 안 봤군요. 22선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제 인버스트엑스 월봉이 제가 하락 시도가 나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지수 저점을 찍어드리고 계속 상승을 타고 있는데 월봉 인버스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수는 여전히 양호한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이평선이 제가 요 120일 이평선 딱 깨지면서 이때 깨지면서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돌파하면 지수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수는 좋다. 그래서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은데 지금은 이제 이역도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좀 바닥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 보면서 원형 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하방 경직을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반등.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상승 길이의 절반을 깨지 않고 N자로 가야 되는데 깼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상태는 반등. 그럼 이게 반등이라는 건 제한된 반등. 올라가다 밀릴 수 있겠죠.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버스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면 지수는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지수가 폭락을 맞을까 봐 걱정한다? 걱정을 할 자리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절반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한 다음 122선 돌파한 다음에는 인버스가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상승. 지금은 반등. 그래서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반락. 그래서 걱정할 자리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 상태 보면 쓰리바닥형 형태를 띠고 신호가 상승 나와서 4월 달부터 적극적인 매수에서 2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버셨죠. 6월 달도 일단 아직까지 월봉이 양호한 형태를 띠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월봉의 3중 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현재 외국인들도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선이 기간에서는 원래 폭락장이 잘 오지 않거든요. 또 대선 후에는 2차 추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종목 장세 충분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봉 상태상 보면 4월 8일 날, 4월 7일 날 요때 제가 그 위치에서 4월 7일 날 지수에 대한 단기 바닥권이다. 종목 장세 적극적으로 괜찮다. 바로 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4월 8일 날 지수에 대한 요 바닥 신호가 나면서 4월 8일 날 바닥 국면에 왔으니 2200, 2300대는 엄청난 저평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적극적인 매수를 드렸습니다. 올라갔죠? 자, 근데 외바닥이니까 쌍바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락 신호가 나오면서 제가 5위선이 붕괴될 때는 쌍바닥에 대비하시라 해서 5선 딱 붕괴된 날로부터 이제 쌍바닥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닝하면 이제 쌍바닥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터닝은 안 했으니까 쌍바닥 치는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조정이고 거래가 막 터지면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현재 생명선 지지권 왔으니 한 번쯤 우리가 또 반등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가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1차적인 쌍바닥 과정에서 1차 지지권에 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정상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말이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또 현명하게 잘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AS 전략 함께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 방송에 걸쳐서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함께 마련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나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던 거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근데 주가 차트 보면 든든해지는 걸 넘어서서 광대가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 투자법이 정말 이름처럼 명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원래 여기 11월 달부터 제가 이 명품 투자법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11월에 왕성을 하고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그 이후에 2월 달 이번 연도 5월 달 두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중률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왜 10월 달에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구상에 이 모자른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원전밖에. 가격도 싸면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현재 이 원전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흐름이 25년도에 최고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에 통해서 데이터량이 증감에 따라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폭주 속에서 원전 사업이 크게 형성되며 미국에서도 2배,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2배 이상, 막 4배까지도 증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인다는 말씀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때 매수 포인트 드리고 잠깐의 그때 12월 달에는 이제 그 계엄령 사건 터져갖고
모든 게 빠졌으니까 그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래가 안 실렸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매도 포인트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5개월 선택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가격이 퍼가 60이 넘어가요. 너무 비싸요. 근데 과열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속에서 과열권이다. 신고가 속에서 대양봉이다.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제가 10월 달에 포인트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때 상승 반전 나오고 포인트 드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연속으로 올라서 한 번쯤은 빠질 때가 됐다. 주봉에 하락 나오면서 일단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락 시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챙기자. 폭락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12월 달에 계엄령 사건.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시 잡자. 근데 일봉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봉 보고 잡는 게 편해요. 주봉 보고 잡아드리고 쫙 올라간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 지금은 일봉 상태를 보게 되면 그때 10월 달에 요때 드리고 이때 여기서 한번 들었죠. 하락 포인트. 계엄령 떨어졌죠. 다시 한번 실어놨다 매수. 상승 반전 매수.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완전 꼭대기. 월봉도 과열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 5위선이 중요합니다. 이거 깨지면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조심하시고 5위선 매매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5일선 매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앞서서 섹터 한 주를 움직였던 큰손 리스트 살펴주실 때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 후발주자 성격 갖고 있을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전은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원전이 올라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잡는 것이 낫겠느냐? 위험하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슈어소프트테크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과거에 뉴스케이파워 공급 이력,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권에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자율주행 택시가 6월 달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자율주행 관련주의 역할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요 20개월 이평선 돌파했는데 상승 반전이에요. 상승 반전 적중률이 높다는 건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상승 반전에 돌파했어요. 생명선. 월봉 방향 탔는데 밴드 넓다가 밴드가 좁아진 상태예요. 좁은 상태니까 이제는 한번 뜨면 강하게 뜰 수 있는데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돌파하기 때문에 방향은 완벽하게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도 상승만 3개짜리면 아까 보셨죠? 3개짜리면 주가가 한쪽으로 쏠려서 연속성을 띠고 움직이니까 이번에 한번 좀 6월 달에 자율주행 택시와 함께 22선 긴 잡고 한 번에 상승을 노려본다면 밴드가 넓다가 좁았으니까 한번 연속적인 그렇다고 여기까지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당연히 급등하면 항상 초보자분들은 매도하면서 22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매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요. 진짜 급하게 치솟았고 57,000원대까지 뚫어냈다가 현재는 살짝의 눌림목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6%대 강세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나타냈는데 다음 한 주 조금 더 기대해 볼까요? 네, 요새 태양광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 태양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태양광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들 대선 정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 수밖에 없죠.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죠. 탈탄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양광,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규모 매기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월봉상 딱 좋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낙폭이 연속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2개 연속 양봉이면 일시적 하방 경직의 저점 가능성이 높은데 시도가 났으니까 이때부터 관심 갖되 눌러주고 천장봉일 때 이때가 또 찐이 되겠죠. 바닥 나오고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첫 돌파 요때 4월 달에 제가 매수 의견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가 주봉 차트가 요때 나오면서 매수 의견 들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주가 움직임차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과열권에 놓이면서 신고가 속에서의 첫음봉 매도. 지금은 5일선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해요. 워낙 주가가 과열됐고 대장주인 하나솔루션도 고점이 왔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5일선 매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서 원익홀딩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뭐 HBM이다 반도체다 다시 관심이 좀 생기다 보니 원익홀딩스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한 주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로봇 관련주의 DIC가 좀 더 안정감은 있고 이것도 저 PBR은 맞는데 퍼가 단기 순이 적자다 보니까 퍼는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익은 괜찮은데 매출은 좀 줄고 있죠. 근데 일단은 뭐 삼성그룹이 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하나 제가 그전에 봤던 것은 이렇게 월봉이 수직으로 계속 빠지면서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 엔비디아와 협력, 하반기에 메타 협력과 함께 그 로봇 관련된 그 기술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뭔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 상반기, 하반기에 메타거든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5개월선 흐름을 타고 장기로 이어가면 되는데 거래가 엄청 터졌죠. 절대 5개월선 깨지면 안 돼요. 약간 이제 실적이 단기순 적자라는 것도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5개월선 절대 깨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일봉상 단기적 관점에서는 하락 나왔다는 거 감안해서 한번 좀 챙겼다가 22선 매매로 이어간다면 좀 더 안정감은 있겠죠. 일단 단기순이익은 적자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슈프리마 나와 있는데요. 슈프리마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꾸준히 조용히 잘 상승했고 금요일장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슈프리마 들어볼게요. 강남 큰손의 시그니처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이라서 표현한 것이 제한이 됐겠지만 정말 너무 좋다. 왜냐면 가격이 저 PBR은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데 3년 동안에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서 상투 안 찍었으니까 이거 넘어간다. 3만 원 넘어갈 수 있다. 계속 5개월선 타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속에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항상 생명선, 22선이 생명선이다. 기준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프리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아있는데 동일고무벨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동일고무벨트는 어떤 전략 필요해요? 예, 동일고무벨트는 주가음 자체가 최근에 월봉 차트 상승 신호 나서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관심권 두는데 지금 한번 좀 빵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전, 휴전 곧 나올 거라 봐요.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갑자기 재건축 한 번쯤은 가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일단 22선 내지 아니면 저점에 대한 지지권 잡고 한번 상승을 한 번쯤 이어가시면 한 번의 호재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명품 투자법이라서 뉴스 있어야 주가가 빨리 간다. 수급, 차트, 세 가지 빠른 속도 그리고 적중률, 가치, 그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5가지를 보면서 꼭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동일 고무벨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종목 때문에 상담하러 전화했습니다. 네, LS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보유 기준은 15%예요. 매수 단가는요? 12만 8천 원이요. 오,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계신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가가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잡고 목표를 잡아야 될지 전화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목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S그룹은 LS전력, LS전선, 전력기기 제조업체의 핵심이 되겠죠. 전력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 4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수요의 폭주 속에서 원전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될 것 같고, 일단 저피별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세적 흐름의 이상은 없고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일단은 우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만약에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인다면 지수와 연관성 두는 것이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가다가 못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격적으로는 저평가 속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빠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반년 동안 떨어지면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반년 동안 주가 못 가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할 거냐 단기할 거냐 구분하셔야 되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항권에 왔죠. 그래서 지금 저항권에 왔으니까 일봉 차트에서 22선 기준 갖고 대응해서 깨지면 그때는 한번 컷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깨지기 전에 올라갔을 때 판다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 일단 받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저항권 왔으니 한 번쯤 지금 현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재보이스 포인트를 5개월선 잡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회원님이 멀리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적 흐름은 전혀 이상은 없고 가격이 저평가 속에 있는 만큼 5개월선 잡고 이어가는데 매수 단가가 12만 원대인 만큼 한 번쯤은, 만약에 이런 바닥이었으면 무시하는데 12만 원대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대응을 하면서 지금 챙기고 다시 5개월선 갖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아니면 반반이죠, 반반. 정확하게 고점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반은 챙기고 반은 단기 대응하고 반은 장기로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그 다음 전략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실까요? PS 일렉트로닉스. 네, PS 일렉트로닉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예, 그 3,940원이고요. 네. 비중 5%입니다. 조금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좀 조금 손실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손실이 자꾸 커지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통신용 단말기 전력 증폭기 모듈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통신기업이죠. 통신업 자체는 앞으로 미국에서도 5G, 6G에 대한 인프라 확대와 지금 이제 저기도 위성통신에 대한 사업도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화 이제 막 되는 시점이라 통신업 흐름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대표이사에 대한 3만 주 지분도 확대됐고 2월 달에 8천 주 확대되면서 이제 하지만 뭐 확대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5G용 신제품 출시 속에서 작년도에 매출액 1,220억 달리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최근 5년간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이익도 뭐 66% 전년 대비 증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좋아요. 가격적으로 영업이익 기준 가지고는 좋은데 단기 순이익이 약간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약간 문제인데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약간 문제예요. 영업은 잘하고 있어요. 영업은. 근데 단기 순이익. 그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장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 소득이라든가 뭐 임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파생상품 거래라든가 금융비용과의 환차손 이런 것들이 영업 외의 이익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이 흠인데, 뭐 일단 매출의 증가 흐름 속에서의 이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보는데 저는 그런 실적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거래가 실리고 밀린 건 저는 안 하거든요. 모르죠. 어떤 악재가 나오는지 모르죠. 아무도. 그래서 본래 거래가 터졌던 절반 깨지면 이때 손을 뗐었어야 돼요. 바로 3월 달에. 뗐다가
다시 돌파 확인 매매하는 게 맞았고 지금은 가요 못 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래가 터진 걸 깼으니까 아무리 뭐 실적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향후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손실이 나서 속상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잘 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PS 일렉트로닉스였는데요. 많은 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해 드린 만큼 다음 한 주에도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쪽집게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나는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강남크루선의 시그니처 상승 예상주 네. 갤럭시아 모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는 이렇게 딱 찍어드릴 수 있는 쪽집게 종목. 요새 제가 이 명품 수법이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됐거든요. 정말 이름처럼 쪽집게 종목, 쪽집게적으로 딱 알려드릴 수 있게 됐는데 참 좋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 기술 보유한 종합결제 사업자로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CBDC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작법인을 통해서 토큰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한국 ST 거래를 설립함에 따라 수산금융, 풍력발전소, 기반의 재생에너지 혹은 항공금융, 전기차 충전 인프라, 태양광 기반의 신재에너지 이런 것을 기초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기초 자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죠. 근데 이런 기초 자산을 두면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뭔가 신뢰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또 STO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 시장으로 토큰, 바로 이제 가상화폐 이런 가상자산 쪽에서도 증권형으로서의 법제와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번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인데요. 현재 갤럭시 토큰도 출시를 함에 따라 유통 중에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도 서비스 중에서 토큰 증권에서는 최적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CBDC에 대한 이슈의 블록체인 쪽과 STO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대장주로서 이번에 ABMF라고 해서 아세안 포럼, 아세안 10개 나라와 3개, 바로 한중일 이렇게 합쳐져서 아세안 포럼에 이번에 가서 STO에 대한 상품을 설명한 기업이 바로 갤럭시아 모니터인데요. 거기에 100여 명의 인사들, 바로 이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들, 13개의 나라들 왔는데 그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다.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대장주로서 6월 달에 테스트베드 STO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탁원 사장도 이런 6월 달에 준비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있죠. 선거에서 아마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나옴에 따라 STO 법제화 통과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슈 속으로 그러면 아마 갤럭시 모니터가 강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월 이평선 잡고 한 번에 강한 상승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명품 투자법이 이제까지 투자하셨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분석 아닙니다. 접근 방식, 바로 이제 주식에 좀 언어를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노하우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